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덴마크 비만 치료제 관련 제약회사인 노보노르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노보노르디스크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주로 당뇨병 약물 및 기기 등의 의약품과 서비스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일라이릴리와 사노피와 함께 인슐린 제조사로 유명합니다. 특히 비만 치료제 삭센다와 위고비의 개발 및 판매로 회사가 성장하여 2023년 9월 기준 시가총액 약 571조 2천억 원으로 루이비통 모의 헤니시를 제치고 유럽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회사는 1923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라스 프루어가르드 예르겐센입니다. 1991년 입사하여 네덜란드, 미국, 일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최고 정보관리 책임자를 거쳐 2017년 CEO에 임명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61,412명이며 주요 품목은 의약품이고 섹터는 헬스케어이고 산업군은 생명공학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제품군이 88%이고 희귀의약품군이 12%이며 매출은 미국 48%, 유럽, 중동, 아프리카 25%, 중국 9%, 캐나다 4%, 기타 국가 14% 순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250억 달러로 21년 224억 달러 대비 11% 늘었고 영업이익은 22년 105억 달러로 21년 93억 달러 대비 13%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22년 급성장하였으며 순이익도 늘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였으며 배당도 꼬박꼬박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3년 3분기 매출은 85억 달러로 2분기 79억 달러 대비 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23년 3분기 39억 달러로 2분기 34억 달러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르디스크와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제약산업군 내에서 총 5개 업체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르디스크와 또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인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릴리앤컴퍼니,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누린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에브비, 이전 미국의 1등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모두 이익이 잘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 에브비가 12이고 존슨앤존슨이 13으로 낮은 편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는 34로 비만 치료제가 없는 제약회사 대비 고평가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파이자 2, 존슨앤존슨 3, 에브비 4로 저평가로 보이고 비만 치료제로 핫한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르디스크 14, 일라이릴리 16으로 다른 제약사 대비 멀티플이 높습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가장 좋지만 시가총액은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르디스크와 일라릴리앤컴퍼니보다 작습니다. 미국의 제약사 에브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노보노르디스크와 일라릴리보다는 크지만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이어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르디스크가 63.47% 상승하였고 일라이릴리앤컴퍼니는 59.28%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의 제약사들은 모두 마이너스 중이며 에브비 마이너스 12%, 존슨앤존슨 마이너스 13%, 파이자는 마이너스 33%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3년 8월 8일과 10월 13일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8일 뉴스를 보면 주요 시험 데이터에서 위고비가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위험률을 20% 줄인다는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후 주가는 급등하였습니다. 23년 10월 13일 뉴스를 보면 노보노르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오젬픽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라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8월 8일 기존 주가 라인 78달러 부근에서 15% 넘게 갭상승하여 새로운 박스권인 박스 상단 100.03달러, 박스 하단 87.78달러를 형성하였습니다. 살짝 부담스러운 갭상승으로 10월 초 박스권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하였습니다. 그 후 박스권을 조금 더 높이며 역사적 신고가인 105.45달러를 찍으며
지금 시장의 대장 제약주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추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1981년 상장 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아름다운 주식입니다. 다음은 팀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제약회사여서 그런지 2명의 애널리스트 의견만 있고 2명 모두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10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110달러로 현재 주가는 목표 주가에 거의 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최근 배당액은 0.31달러입니다. 12월 1일 기준 주가는 101.84달러이며 1100원 환율 기준 주당 원화 가격은 11만 2024원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매수 가능한 주식수는 89주이며 89주에 대한 반기 배당금은 27.59달러, 연간 배당금은 55.18달러, 하나 6만 698원입니다. 이를 하나로 계산하면 1000만원 투자 시 1년에 6만원, 1억 투자 시 60만원, 10억 투자 시 600만원입니다. 여유로운 은퇴를 위해서는 16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연 1억 정도의 배당금이 가능해 보입니다. 배당 성향이 최근 주가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반기에서 분기 배당으로의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24년 3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전략적 포부와 2023년 9개월간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ESG 부분은 넘어가고 혁신과 치료 부분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인슐린 아이코덱에 등록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당뇨병 치료의 혁신 기준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실렉트 임상 결과 기반으로 FDA와 EMA의 적응증 확장 우선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8일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의 심혈관계 영양 연구인 실렉트 임상 결과를 발표했으며 임상 결과 위고비가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에서 주요 심혈관계 이상 반응 위험률을 20% 줄이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3분기 리포트로 돌아와서 컨시주맙의 혈우병 A형, B형에 대한 적응증이 일본에서 승인되어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강화하였고 심혈관계 질환 중 고혈압 치료제 후보물질 오세두네론을 획득하여 심각한 만성질환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현황을 보면 당뇨병 시장의 점유율 1.8% 증가하여 33.3%를 달성하였고 비만 치료제 매출은 304억 크로네로 174% 늘었으며 희귀질환 치료제 매출은 126억 크로네로 18% 줄었습니다. 재무 부분을 보면 매출은 33%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하며 노보노디스크는 가장 완벽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33% 매출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은 북미 시장의 성장입니다. 북미 시장의 매출 비중은 49%로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당뇨병 치료제 GLP-1의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43% 성장하였고 그 다음이 비만 치료제로 244% 성장하였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시장의 리더로서 시장 점유율은 33.3%를 달성하였습니다. GLP-1 관련 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54.3%를 달성하였고 인슐린 부분은 44.1%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노보노디스크가 GLP-1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54.3%를 차지하며 글로벌 시장 선두주자이지만 전체 당뇨병 치료제 처방 중 GLP-1의 처방 추정치는 약 6% 수준으로 앞으로 GLP-1 시장의 성장성도 매우 기대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비만 치료제 매출 부분을 보면 2023년 9개월 동안 비만 치료제 매출은 미국을 중심으로 174%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TRX 처방수를 봐도 삭센다와 위고비의 처방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희귀질환 치료제 매출의 경우 일시적인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매출이 18% 감소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은 그래도 성장했지만 희귀 내분비계 질환 의약품의 매출이 5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심혈관 질환 제품의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바이오 기업 KBP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임상 3상 중인 고혈압 치료제 오세두네론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수금액은 최대 13억 달러입니다. 오세두네론은 3세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 저해제입니다. 현재 임상 3상 시험에서 고혈압 및 만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부분을 간단히 보면 23년 매출은 22년 대비 33% 성장하였고 매출 총이익은 34%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7% 성장했습니다. 23년도 매출 가이던스를 보면 2분기 보고서의 매출 성장 가이던스 27%에서 33%보다 높은 32%에서 38%의 매출 가이던스 상향, 2분기 보고서의 영업이익 성장 가이던스 31%에서 37%보다 높은 40%에서 46%의 영업이익 가이던스 상향을 발표하며 주가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중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필살기 부분을 보면 M&A될 가능성은 없고 개발과 투자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캐시온 엔진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보노르디스크의 총점은 70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은 경쟁 제품인 마운자로의 등장과 약가이나 압박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위고비는 미국 시장에 21년 6월 비만 치료제로 승인되었으며 시장 1위 비만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회사 시가총액 1위인 일라이릴리 앤 컴퍼니가 2023년 11월 8일 마운자로를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으며 미국 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약가 인하 압박입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과 전쟁 중이며 미국 정부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 압박을 제약회사들에게 꾸준히 요구 중입니다. 여기에 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민주당, 공화당 후보 모두 공격적인 약가 인하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경우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촉발된 가격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로 2018년에는 직원 3,000명을 해고하고 투자 및 R&D 비용을 줄이며 긴축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주가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노보노르디스크는 유럽에서 가장 비싼 상장회사입니다. 23년 9월 1일 이후 기존 유럽 시가총액 1위 회사인 루이비통을 누르고 유럽 시가총액 1위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EPS 전망, 미래의 엄청난 이익과 예상 매출이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루이비통보다 명품 주식인 건 알겠지만 명품을 비싸게 사서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처방량이 늘어나며 위마비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부터 췌장염 등의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량이 더 커지면 부작용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장점으로는 견고한 특허 보유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는 견고한 특허 보호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력 성장 품목인 오젬픽의 특허는 2031년과 2032년 이후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품목들의 특허 기간을 보면 대부분 2028년에서 2032년까지 특허가 유효합니다. 이로 인해서 당분간 인도와 중국의 제네릭 제약사들의 시장 진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 및 영업이익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시장 1위 제약사라는 점과 다양한 신약 후보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주력 제품인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6.6%인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다양한 당뇨병 치료제와 인슐린 제제로 1등이며 연평균 성장률이 121.4%인 엄청나게 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 1등 회사로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신약 후보군의 임상이 진행 중이고 상용화의 최종 관문인 임상 3상 중인 신약 후보군은 18개 정도입니다. 주력 제품군인 당뇨병 치료제 3개 품목, 비만 치료제 3개 품목이며 눈에 띄는 것은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모두가 열망하는 비만 치료제 1등의 위치를 지킬 수 있어 보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제품군인 싹센다, 위고비, 오젬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싹센다는 주사펜을 이용해 하루 1회 주사하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싹센다의 성분은 리라글루타이드로 제1형 또는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제품은 아닙니다. 위고비와 오젬픽의 성분은 두 제품 모두 세마글루타이드이지만 사용 목적 및 복용량은 다릅니다. 위고비는 체중 감량을 위해 FDA 승인을 받은 고용량 세마글루타이드 제제이며 주 1회 투약합니다.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저용량 세마글루타이드 제제이며 주 1회 투약합니다. 사실 오젬픽 또한 체중 감소를 유발하지만 체중 감소를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간단히 설명하면 두 제품 모두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 관련 의약품입니다. GLP-1은 사람의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호르몬으로 보통은 인체에서 1, 2분 내에 분해됩니다. 두 제품 모두 GLP-1의 반감기를 높여 체내에서 좀 더 오래 작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사 후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추어 환자가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감정적으로 식욕을 조절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췌장에 영향을 미쳐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일주일에 한 번씩 투여하는 주사제로 한 달에 4번 사용하는 가격은 각 주와 보험회사의 정책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위고비가 $1,349, 마운자로 $1,000로 마운자로가 조금 저렴합니다. 두 제품의 효과를 비교하면 마운자로는 72주 동안 22.5%의 체중 감량 데이터를 보유 중이고 위고비는 68주 동안 14.9%의 체중 감량 데이터를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두 제품의 직접적인 비교 데이터는 아니어서 어느 제품이 더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노보노르디스크가 좋은 회사라는 것은 알겠지만 유럽에서 가장 비싼 시가총액 기업이고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도 전체 3등을 넘어 전통의 강자 존슨앤존슨을 누르고 시가총액 2등인 대단한 기업입니다. 다른 제약주와 비교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훨씬 큰 존슨앤존슨보다 노보노르디스크의 시가총액이 23% 더 크고 매출이 2배나 많은 파이자보다는 시가총액이 2.6배가 큽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100세까지 부자로 살아가려면 제약 바이오 섹터에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하며 현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중심에 비만 치료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품보다 비싸진 일라이 릴리 앤 컴퍼니,
노보노르디스크 같은 주식을 조정시 매수하던지 아니면 비만 치료제 후발주자인 파이자나 스위스에 상장된 제약사 로슈홀딩스를 사던지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스위스 로슈홀딩스에서 27억 달러 하나 3.5조 원에 인수한 미국의 비만 치료제 관련 회사인 카모테라퓨틱스 같이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에 투자해서 글로벌 기업과의 피인수를 노려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노보노르디스크의 시가총액은 497조 원에 매출은 33조 4천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13조 원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매출의 멀티플은 14로 비만 치료제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다른 제약사 대비 고평가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당뇨병 치료제 및 비만 치료제의 1위 기업으로 해당 의약품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 만성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 및 치매 치료제까지 영향력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회사입니다. 여기에 다른 제약사 못지않게 M&A와 신제품 라이센스 확보를 통해 꾸준하게 성장을 준비하는 덴마크 1등 기업으로 날아가는 주가를 보고만 있기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기업입니다. 아, 아까비. 아까비. 다음번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큰 돈을 벌었고 비만 치료제 시장의 진출도 노리고 있지만 최근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중단을 발표한 파이자에 대한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